안녕하세요. 꿀잠마케팅 우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리뷰 답글을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챗GPT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시간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리고 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여주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너무 재밌는 작업이 될 텐데요. 리뷰 답글 어떻게 자동화 시키는지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리뷰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사장님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고객의 이야기에 고객들은 반응을 한다는 것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다른 고객들이 우리 매장에 오기 전에 어떠한 고객이 그 리뷰를 달았는데 거기에 대한 답글을 사장님이 달아주시면 그 과정에서 이 사장님은 어떤 성격이구나, 어떻게 응대를 하는구나, 그런 태도를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가끔 사장님들이 고객과 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손님들이 뭔가 불만을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고,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선을 넘어서 과도하게 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태도는 절대로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리뷰 관리를 이렇게 잘 하게 되시면 어떠한 점이 좋냐? 당연히 신뢰도가 쌓이기 때문에 구매 전환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고객의 리뷰를 유도를 하면 고객님이 리뷰를 쓰기 위해서 네이버 플레이스에 한 번 더 우리 매장을 검색하고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도 우리 매장에 고객이 쓴 글에 답글을 달게 되는 그 과정에서 그걸 트래픽이 하나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상위 노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리뷰를 유도하고 또 그 리뷰에 대한 답글을 써주시는 이 과정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마케팅에 굉장히 유리한 무기가 됩니다. 네, 제가 챗 GPT를 만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들 리뷰를 쓰시면 답글 다는 것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답글을 제가 직접 달기 시작을 했어요. 리뷰 한 개당 답글 다는 시간이 직접 작성할 때는 한 5분 정도가 걸립니다. 제가 작성을 하면 저는 하도 이제 익숙해지고 습관이 돼서 한 2분 정도면 하나를 빠르게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일일이 이걸 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위임을 했어요. 근데 너무 심혈을 기울여서 달다 보니까 하나를 다는데 5분씩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리뷰 답글을 쓰는 아르바이트를 했더니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오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챗 GPT를 제가 만나고 나서 이렇게 10초 만에 쓸 수 있는 이런 게 있다니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요, 답글 소요시간, 이게 한 개당 소요시간이 10초라고 보이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면 한 달에 분량이 되잖아요. 한 달 동안 리뷰가 500개가 달렸다고 예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아르바이트생을 시켜서든 내가 직접 해서든 직접 작성을 하면 25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에 5시간씩 이거를 한다라고 보면은 일주일이 다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5일은 이것만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챗 GPT를 이용하게 되면요, 이 한 달에 답글을 사장님들이 달아주시는데 단 1시간 남짓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딱 이렇게 보면 생산량이 약 20배 가까이가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하죠. 1년이 쌓이고 10년이 쌓이면 얼마나 많은 시간 차이가 생길까요? 그래서 이것도 챗 GPT로 아까 저희가 글쓰기 봇 만드는 거 배웠잖아요. 같은 과정을 통해서 나만의 리뷰 답글 봇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 만드는 과정 굉장히 비슷하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측 상단에 저희 만들기를 눌러가지고 GPT 이렇게 구성하시는 부분 다 이제 숙지가 되셨죠. 거기서 만들기, 구성이 있는데 우리는 만들기에서 GPT와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대화를 할 것이냐면요, 아까 보셨던 그 글쓰기 봇 만드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여기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2, 3, 4, 5번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블로그 글쓰기 봇 만드는 것과 완전히 100% 똑같고요. 맨 앞에만 달라집니다. 안녕, 데디스 바베큐만의 리뷰 답글 봇을 만들 거야. 그거 한마디 적어주시고요. 그 뒤에 정보 붙여 넣어주시는 거, 아니면 내가 내 정보를 직접 써주셔도 되고, 너무 똑같아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혹시 건너뛰고 이게 너무 궁금하셔서 들어오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블로그 글 자동화 봇 만들기, 거기 들어가셔서 강의를 보시면 완전히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리뷰 답글 봇을 이제 만들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훌륭하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디스 바베큐 리뷰 댓글 보세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뭔가를 물어보면 얘가 답변을 해주는 거잖아요. 고객님이 쓰신 리뷰를 사진을 캡처해서 넣어 놓으면 끝입니다. 그러면 리뷰 댓글을 써줍니다. 한번 보실게요. 요거 제가 작년에 했었던 건데 2024년 9월 25일 쓰신 고객님 리뷰를 캡처해서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리뷰 댓글을 이렇게 써주었어요. 심지어 이 고객님의 아이디까지 언급을 해줍니다. 친절하게 YJ님 방문해주시고 정성스러운 리뷰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치앙마이에서 고객님이 먹었던 항아리 삼겹살을 부모님께도 맛보여드리고 싶어서 방문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치앙마이에서 드셨던 항아리 삼겹살을 부모님께도 맛보여드리고 싶어 방문해 주셨다니 정말 감동이에요. 고객님이 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언급을 해서 고객님의 이야기에 공감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저희 삼겹살과 함께한 반찬과 소스도 마음에 드셨다니 기쁘네요. 캠핑 느낌의 뷰도 재방문 의향을 더해드린 것 같아 다행입니다. 여기서 고객님이 캠핑 느낌 나면서 뷰도 너무 좋고 재방문 예정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음번에도 맛있는 바베큐와 멋진 뷰로 YJ님의 방문을 기다리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찾아주세요. 굉장히 사람이 쓴 것 같지 않나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단 10초면 이렇게 좋은 결과물이 나오고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캡처해서 넣었더니 땡땡땡 고객님, 저희 데디스 바베큐의 지인의 소개로 처음 방문해 주시고 멋진 리뷰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훌륭한 답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침을 위임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고객님이 쓰신 리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해줘라. 그러면 글을 어떻게 쓸지 감이 잡히고 고객님에게 공감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침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지침을 내려주는 대신에 그거를 GPT한테 지침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용한 월 3만 원의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죠. 그런데 이 GPT 아르바이트생은요, 리뷰 답글도 달아주고요, 그리고 블로그 글도 써주고요, 기획도 해주고 모두 많은 것을 해줍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것을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어떤 걸 또 추가했냐면요, 사진 중 오른쪽 상단에 몇 번째 방문인지 나타내주고 있어. 보시면 이렇게 플레이스에는 몇 번째 방문인지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몇 번째 방문인지도 얘가 그 다음부터 언급을 해줍니다. 만약에 여기 세 번째 방문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GPT가 고객님 벌써 세 번째 방문이시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가 고도화해서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캡처를 했습니다. 추가를 해서 딱 올려주시면 보이시나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네, 너무나 훌륭합니다. 여기 복사기 있거든요. 긁으셔도 되고 복사기 누르신 다음에 답글을 바로 달아주시면 끝입니다. 정말 10초면 해결이 되고 있고요. 더 신기한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한 개를 썼잖아요. 이거 한 개 하기가 나 이것마저 귀찮아. 그러면 한 번에 2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방에 한 4개 정도씩, 이렇게 제가 지금 화면을 크게 할 수 없어서 그런데 요거 좀 좁게 하시고 한 방에 한 4-5개씩 하시면은 정말로 빠르게 리뷰를 답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네, 부디 이게 저희 고객님은 보시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얘가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얘를 한 번에 너무 욕심을 부려서 한 10개 정도, 제가 한 10개, 한 15개 정도 정말 조그맣게 줄여가지고 해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아이디를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5-6개 정도가 제일 적절한 생산성도 높여주면서 퀄리티도 잘 나오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건 동시에 한 거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여러 건을 캡처를 해서 이렇게 올렸더니 한 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까지 달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에 많이 하니까 글자 수를 좀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해보시면서 이 티키타카를 이 GPT와 나와 같이 한번 맞춰보시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나오니까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또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 데디스 바베큐 리뷰 답글봇도 있지만 그 창동에 섭생정식이라는 매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리뷰 답글을 제가 한번 써드린 적이 있었어요. 답글봇을 만들었는데 저희 데디스 바베큐의 어투와 섭생정식 어투가 다릅니다. 저희 데디스 바베큐는 아까 전에 보셨듯이 기쁘네요, 뭐뭐 하네요,
이런 뭐뭐 해요 라는 요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캐주얼한 매장이기 때문에 저희 데디스 바베큐에 대한 정보를 댓글봇을 만들 때 미리 넣어주게 되잖아요. 데디스 바베큐는 캐주얼한 매장이고 좀 어린 아이들 그리고 남녀노소 이렇게 많이 오는 매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글을 달게 되었고요. 반면에 섭싱정식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식당의 분위기가 조금 정갈하고 좀 차분한 톤입니다. 그래서 섭싱정식 리뷰 답글 다는 것들을 한번 미리 쭉 보시면은 다채가 많습니다. 기쁩니다. 뭐뭐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뿌듯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뭐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투가 한결 조금 더 정돈되고 좀 고객에게 조금 더 이제 각 잡힌 채로 좀 이렇게 나아가는 좀 정중한 태도가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뷰 답글 봇을 내 매장에 최적화되게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챗 GPT로 나만의 리뷰 댓글 봇 학습 팁을 또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고객님의 아이디를 언급해 달라는 내용은 제가 나중에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봇을 먼저 만드신 후에 맨 앞에 고객님의 아이디를 언급해 줘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객님의 아이디를 한 번 더 언급을 해줘서 조금 더 고객님에게 이분한테 신경 쓴 답글을 쓴 듯한 느낌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매장에 가보면은 그냥 항상 똑같은 멘트를 고객님 우리 매장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멘트를 그냥 1번 고객님부터 한 20번 고객님까지 똑같이 넣어주신 분을 봐왔어요. 그것은 사실 뭐 안 쓴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고객님의 아이디를 그때마다 다르게 다 언급을 해주면 굉장히 고객님에게 호감도를 높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몇 번째 방문인지 나와 있어. 고객님이 재방문일 경우에는 언급을 해줘 라고 하면 두 번째 방문 이상이 나올 때는요, 고객님 재방문이시군요. 정말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챗 GPT가 이것에 대해서도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는 거는 굉장히 마케팅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언급함으로써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공감해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또 명령을 한 번 더 넣어주시면 조금 더 완벽하게 좋게 나올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그 글자 수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좀 길게 쓰고 싶다 답변을 그러면 한 500자 정도로 적어줘. 300자 정도 내외로 적어줘. 이런 식으로 아니면 짧고 간단하게 한두 줄 정도로만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챗 GPT에게 학습을 시키면 거기에 맞춰서 나오고요. 또 우리 매장이 좀 고급스러운 매장이라고 한다면 이모티콘은 아예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모티콘은 빼주고 우리는 고객님에게 정중하게 다가가야 하니 그런 정중한 말투로 반영해서 써줘.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GPT가 잘 학습을 해서 써주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단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주 없진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살짝 말이 조금 이상하다, 말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경우도 생기기도 해요. 그럴 경우에 사람의 리터치가 또 필요하니까 그래도 한 번씩 읽어보는 정도의 노력은 해주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은 소화가 잘 안 되니까 한 5개, 6개 정도면은 그래도 충분히 생산을 잘 해낼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여러분 네이버 마케팅에 도움이 될 만한 챗 GPT 활용 방법 3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생소하고 낯설어서 조금 어렵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쉽네? 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온라인 마케팅만으로 2억 8천까지 월 매출 팔아보았고요. 누군가 봤을 때는 성공했다 라고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는 정말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앞서가려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오늘 배우신 거 정말 한 개라도 꼭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막상 해보시면 정말 쉽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챗 GPT를 활용한 인스타그램 마케팅인데요. 네이버 마케팅이 매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해 주는데 인스타그램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저희 데디스 바베큐도 인적이 드문 곳에서 매출을 이 정도까지 올리는 데는 네이버 마케팅도 있었지만 인스타그램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네이버만큼 인스타그램의 비중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랑 플레이스봇을 만들면서 대표님들의 업장 정보를 많이 정리를 하셨을 텐데요. 이걸 조금만 응용하시면 인스타그램까지도 바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인스타그램 강의를 해주실 박시연 대표님은 13개 매장을 운영 중이시고 2대째 매장을 운영 중이신 굉장한 베테랑이십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